안녕하십니까. 광공부 특강의 주호일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중간고사 과제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벌써 저희가 주차로는 10주차입니다. 물론 중간에 저희가 휴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9주차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종반을 향해가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저희가 축제도 좀 하고 또 우리 봄을 좀 캠퍼스에서 우리 교우들과 또 그다음에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학교에서 이미 여러분들 공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음, 저희가 그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번 학기는 전체가 온라인 즉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따라서 저희가 원래 예정이라면 이번 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과제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는 피드백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직접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2주 정도 예정대로 여러분들 과제를 제가 제출하신 과제는 이미 평가는 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제를 제가 정리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저의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외에 추가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은 크리에이티브라고 좀 저희가 방점을 찍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광고 홍보, 특히 광고 캠페인의 전반적인 내용들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랜덤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저에게는 순서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다른 순서는 아니고 과제를 제출하는 순서를 제가 이 클래스에서 다운을 받은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사람당 2페이지 정도로만 제가 공평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또 내주신 거를 제가 좀 최대한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가로 좀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단 누가 제출하셨는지를 확인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 2페이지 정도씩만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여러분 과제에 대한 내용 2페이지씩 설명을 좀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크리티컬한 비평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과 또 플러스해서 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PPT를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 21분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데, 일단 11분까지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제 순서로 11분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10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좀 의미 있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과제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여러분들 과제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 음악과 관련돼 있는 죄송합니다. 자, 음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 캠페이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던 캠페인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영상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좀 즐기시고요. 앞부분은, 그러니까 전반부는 아마 그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보시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전반부 영상에서 그러니까 중후반부터나 아니면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리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리뷰에 앞서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가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출석 미션 과제로
우리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과거 은사님들에게 여기 학원 선생님들까지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물론 그 중에는 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감사의 한번 그 인사의 글을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또 캡처했던 것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일단 PPT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고요. 이렇게 좀 제가 정리했는데 실제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직접 한 분 한 분한테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뭐 부득이하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처하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PPT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밤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잠기거나 좀 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2016년부터 시작된 평택대학교의 인연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운명일 수도 있을 여러분과의 만남을 반갑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 속에서도 일방향의 가르침이 아닌 후배님들의 온라인에서 빛나는 열정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더욱 감사하고 남은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제자이자 후배님들인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2020년 5월 20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저희가 마지막 남은 수업에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상 일단 인사의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좀 통해서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 슈가맨이라는 자, 이제 언어더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입니다. 오늘의 그 어떤 크리에이티브 뭐 전략 전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저희 수업 시간이나 여러분 과제에도 뭐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약간 적극적인 형태의 음악을 활용한 이런 크리에이티브 또는 뭐 광고, 마케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JTBC에서 만든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죠. 자, 우리 슈가맨이라고 과거에 뭐 90년대의 가수들, 그러니까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좀 잊혀졌던 가수들의 그런 곡들을 좋은 곡들을 우리 유희열 씨와 그 다음에 우리 유재석 씨가 나와서 공동 사회로 물론 패널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개도 하고 실제 예전 가수들을 또 다시 소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제 거기에 나왔던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 가수의 뒤에 이제 이름하고 이제 뭐 저희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가수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저희가 광고적이거나 마케팅용으로 그래서 일단 편하게 한번 슈가맨에 나왔던 그런 내용을 잠깐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운드가 살짝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신 분들은 추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시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음량을 좀 높여서 녹화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슈가맨 3에서 나왔던 자,
자, 잘 보셨나요? 자, 방금 보셨던 음악, 우리 김원준이라고 하는, 자, 우리 가수이고요. 우리 김원준 씨가 데뷔했던 연도는 이제 1992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시기 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어찌되었던, 자, 92년도, 자, 그 당시 꽃미남, 뭐, 지금은 뭐, 워낙에 아이돌 자체가, 굉장히 선남선녀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면 꽃미남의 원조, 꽃미남 아이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생겼던, 그래서 다수의 예능, 그 다음에, 또 드라마에도 나오시기도 했고요. 지금은, 강동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또 재직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죠?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 이유. 자, 첫 번째는, 자, 제목처럼, 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들, 자, 그런 능력들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다소 아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재능을 세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지인들에게 좀 많이 당당하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의미로서도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여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마케팅적인 관점과 광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까 첫 번째 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그 자체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볼 때 굉장히 더욱더 힘을 내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 음악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깔려 있죠. 자, 하나의 완곡을 자, 일단 불렀고요. 자 실제 마케팅하고 이제 광고와 연계가 됩니다. 당연히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또 연동이 되죠. 자 이유는 자 일단 그 우리 김원준 씨가 지금 92년도 데뷔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저희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디 소속을 해서 뭐 어떤 연습생 시절도 거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삼성 계열사 중에 우리 패션 의류 업체가 있죠. 제일모직에서 그 당시에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패션 브랜드를 런칭할 때 당연히 제일기획에서 일단 기획을 했고요. 자, 어떻게 런칭을 할까라고 고민할 때 실제 우리가 새로운 신인을 발굴해서 우리가 그 가수와 함께 이 브랜드도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그런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김원준 씨가 자, 발탁이 되죠. 자, 그러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연습생을 거친 게 아니라 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자, 그러니까 실제 브랜드도 런칭을 하고 역시 또 그다음에 음악적으로도 자, 이제 그러니까 신규 앨범을 발매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카운트다운 광고를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노래를 부르시고요. 자, 그 노래를 어떻게 보면 자, 우리 광고와 그다음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계속 연계해서 자,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그다음에 연계성이 있게끔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 영상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소리도 소리겠지만 이제 김원효 씨가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최대한 제가 음은 뭐 그러니까 그 볼륨은 높여드리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다음에 그 이제 중간에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자, 그런 브랜드가 잠깐 배경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만 잠깐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PC가 좀 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제일모직의 카운트다운이라고 하고, 자, 지금 현재 이제 브랜드가 이제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자, 런칭을 했던 브랜드고, 역시 타겟팅 2030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 패션 브랜드였고요. 자, 일단 볼게요. 영상부터. 아이고. 자, 잘 보셨나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게 작년 아마 그 모습이었을 텐데, 과거 92년도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광고는 사실 93년도에 나왔던 그런 광고 내용이긴 합니다만, 크게 다름이 뭐 변하지 않으셨죠? 그 동안 미모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그렇게 해서 런칭을 브랜드가 했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에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되게 실험적이었던 어떤 그러한 모험적인 마케팅 기법이 실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대로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이제 먹혔다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먹힌 거죠. 그러니까 즉 그만큼 파워풀한 어떤 하나의 마케팅, 광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그러니까 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1대가 이제 우리 김원준 씨였고요. 2대가 박지원 씨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좀 굉장히 여러 2집까지인가만 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중간에 이제 사고가 있어서 이제 좀 활동이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 뒤로 제일기획이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할 때 이런 음악과의 접목을 시켜서 자, 런칭했던 그런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꽤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브랜드, 그다음 그런 가수, 또 음악이었지만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브랜드, 그다음 가수, 또 노래였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30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 좀 더 힘을 내라는 어떤 그런 응원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어떤 그런 광고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제일모직 패션 브랜드 카운트다운을 조금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저희가 성공적인 광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 런칭 브랜드로서 세일즈에 되게 큰 기여를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자, 새로운 광고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음악과 그러니까 우리 CF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광고에 이제 음악이 이제 제대로 사실은 음악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ASMR도 뭐 있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사운드 이펙트라고 했죠. 음향 효과 같은 것도 포함될 거고, 자, 이렇게 아예 그냥 완곡을 그러니까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어떤 뭐 OST나 또 아니면 그런 노래들을 배경음악으로 깔고 있는데, 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김원준 씨의 이 노래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자, 가수가 성장을 하면서 자기들 내는 앨범들의 그런 곡들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들이 어떤 다른 어떤 여타의 음악적인 요소와는 좀 차별화가 됐던 내용들이라고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뭐 징글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특정한 브랜드만을 위한 노래를 그런 음악을 만들기도 하긴 하죠.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김도양 씨라고 하는 김도양 감독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계시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그 여타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요소하고는 달리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미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시 세대와의 공감이죠. 자, 꿈에 대한 도전.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카운트다운이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브랜드가 첫 런칭 브랜드로서 아마도 자 기존의 어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던 타 브랜드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어떤 당당함을 표시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브랜드 정신과도 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김원준 씨라고 하는 그런 가수와 함께 자 그런 우리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어떤 연계성 그리고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광고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어떻게 이것들을 기획하고 전개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자 좋은 긍정적인 반향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기억해 두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유튜브나 또 아니면 기타 또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일모직의 패션 브랜드 카운트다운, 그 다음에 김원준 씨가 함께 했던 자, 그런 광고에 대한 또 크리에이티브적인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오늘 자, 결과적으로 저희가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음악적으로 그쵸?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꿈을 잃지 말자. 도전하자. 뭐 내용이었다면 자, 또 한편으로 제가 크리에이티브가 또 여러분들 세일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과제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지난번 강의 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좀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세일즈, 뭐 마케팅 세일즈 가지고 뭐 거의 동일시해도 된다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보자고 한다면 마케팅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또 한편으로는 마케팅도 되게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도 이해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의 또 다른 어떤 관점,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과제들을 제가 쭉 보면서 그래 음악적인 어떤 제가 뭐 영감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가 얻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시기적으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의 달, 또 청년의 달, 송년의 달도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다 이미 시기를 다 지나긴 하셨습니다만, 좀 더 그런, 굉장히 5월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 개인,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과 굉장히 잘,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힘들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역대급의 어떤 그런, 뭐 진짜 저는 뭐 편히 이렇게 50평생을 살면서 진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과제들을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아마 설명을 최대한 좀 여러분들 과제를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저희 관점에서 다소 시간이 뭐 다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이 각각 35분을 좀 넘지 않도록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꾸 좀 약간 우리 보시는 분들마다 우리 약간 영상이 좀 잘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제가 11분 거를 준비했는데 혹시 빨리 끝나게 되면 빨리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다 못 끝낸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부터 다시 정리해서 제가 나머지 학생들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우리 스포츠 브랜드죠. 뭐 나이키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8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자, 나이키 브랜드. 사실 공교롭게 나이키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프로스펙스 기억하시죠?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 또 프로스펙스도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 상박에 굉장히 국내 브랜드와 토종 브랜드라고도 하죠. 그리고 해외 브랜드가 80년대에 되게 좀 치열했던, 왜냐면 프로스펙스는 81년도에 사실은 국내에서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스펙스가 먼저 런칭을 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는데, 자, 나이키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어떤 경쟁, 뭐 지금은 또 수입 맥주가 우리나라 국내 맥주들과의 경쟁 어떤 구도 같은 느낌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나이키가 사실은 물론 프로스펙스는 사실 뭐 좀 안타깝게도 저희 2000년대 들어와서 좀 많이 이제 좀 뭐 쇠락의 길을 많이 걷습니다. 반면 나이키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또 그다음에 광고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또 물론 뭐 다양한 어떤 그 기능성 신발들을 그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 파워를 굉장히 좀 많이 키워갔죠. 물론 뭐 아디다스나 리복, 뭐 세계 여타의 브랜드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세계적인 브랜드,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 하면 나이키를 아마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마 손꼽을 정도의 어떤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학생이 나이키에 대한 걸 가지고 일단 과제를 하셨고요. 일단 Just Do It. 이게 88년도부터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89년도에 제가 89학번이잖아요.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양대학교 관공학과에 그 당시 이제 한 분밖에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콩에서 이제 카피라이터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시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스트드잇을 그러니까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라는 어떤 그런 한국판 어떻게 보면 자, 뭐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슬로건을 만들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되게 좀 혼동스러운데 이 나이키 자스트 잇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또 약간 저의 개인적인 또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2018년도가 이제 30주년이 됐고, 이미 이제 30년이 넘은 그런 브랜드이죠. 그런 캠페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Just Do It, 이 어떤 슬로건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뒤에 설명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우리 슬로건 자체가 하나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로서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키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Just Do It을 하게 되면, 나이키라는 것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거긴 합니다만,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어, 임파서블 이즈 나띵인가요?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 이런 게 또 하나의 슬로건으로 또 역시 우리 나이키와 함께 계속 경쟁 구도를 갖고 가죠. 그래서 자, 그만큼 슬로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짧은 어떤 그런 단어들의 조합이긴 하지만 되게 파워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도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인 전개. 그러니까 짧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30년 이상을 자, Just Do It을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우리나라로 만약에 뭐 지금 시작하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자,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뭐 어떤 이런 느낌처럼 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굉장히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슬로건으로서 자, 그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인식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전달하고 어떤 도전의 의미를 자,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자,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많은 페이지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좀 딱 두 페이지만 찝어 올려다 보니까 되게 좀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기엔 소개되진 않는 것들은 제가 좀 구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굉장히 많은, 자, 그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캠페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키 우먼,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시내에서 마라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 여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층들 또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참여를 많이 하시는 자 그런 이벤트를 매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여러분들 프로스펙스하고 약간 좀 비슷한 물결을 갑니다. 프로스펙스가 과거의 시대정신,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을 호소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나이키는 당연히 우리 해외 브랜드이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소외되는 계층들을 향해서 어떤 편견과 나와 있죠 억압에 맞서는 어떤 그런 약간의 항쟁의 어떤 느낌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나이키를 Just Do It 함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어떤 편견과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15년도에 진행됐던,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좀 제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너를 외쳐봐 캠페인. 그래서 한국인의 편견에 맞서는 캠페인 영상,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할 수가,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내 과제는 아니지만 내가 특별하게 관심 있던 브랜드가 있었다 한다라면 요거 제가 좀 공유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뎁스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세상의 편견에 너희 목소리로 답을 해줘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캠페인 영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좀 많이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페미니즘까지,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어떤 그런 당당하게 세상과 좀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까 제가 우리 러닝 이벤트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뭐 단축 마라톤 같은 거, 또 10km 이런 거 마라톤을 통해서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취지의 행사들도 매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활용도 되게 좀 많이 차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예전만큼은 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5개 광고에서 굉장히 특이할 만하고 그다음에 선도적인 어떤 그런 컨셉의 어떤 그런 매치 운영도 사실은 나이키가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 외형적으로 어떤 그런 IMC 관점에서 이벤트나 그다음에 미디어 활용, 광고적인 관점에서 매체적인 관점, 저희가 아마 이 과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아마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마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뭐 저는 뭐 제 수업을 들었던 우리 학생들도 뭐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미디어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어떤 시대이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미디어적인 관점에서의 또 설명도 추후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의 IMC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프로모션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좀 공유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나이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장기적으로 Just Do It이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되게 크리에이티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슬로건을 활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바로 나이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아마 요 야놀자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야놀자 관련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숙박 어플이죠. 물론 여기어때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우리 학생이 소개한 내용은 야놀자 지난해 캠페인입니다. 초특가 정신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초특가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걸 얘기를 하겠죠. 벌써 딱 이 캠페인 명칭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겠다는 캠페인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 베네핏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재밌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실은 접근합니다. 일명 저비용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붉게 볼드익시로 써 있습니다만 로우 코스트 코스플레이, 또 친절하게 또 일단 저비용 코스프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밀레니얼 세대에서 유행하는 놀이의 일종인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영화나 게임 속 유명한 장면과 캐릭터를 흉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성비가 좋게끔 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그런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나 게임과 같은 어떤 그런 명장면과 또 캐릭터를 흉내내는
굉장히 그러면서 어떤 즐거움을 주는 어떤 요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장비로, 자, 노란색 우리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 글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자, 20초 분량 내에 완벽히 담아, 자, 위트와 반전 재미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 제작비를 아껴서, 자, 제작비가 당연히 줄겠죠. 고급 장비를 안 쓰니까. 풀빌라 펜션이나 유명 워터파크 호텔을, 자, 고객에게 초특가. 그러니까 이 초특가의 배경에는, 자,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 우리 광고 제작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더 세이브 시켜서, 자, 그 비용을 어때요? 자,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베네핏으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익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는 굉장히 고객 지향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간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그 자체가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를 또 우리 보는, 자, 우리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초특가 캠페인, 저비용 코스프레, 그 다음에 그 저비용 코스프레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비용을 아꼈던 것들을 결국에는, 자, 그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로, 자, 그런 캠페인을 전개했던 게 야놀자라는 거고요. 자, 한 페이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선정 배경, 우리 제출한 학생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감성 소구의 어떤 유머적인 소구로 어떤 접근을 했다라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풀빌라 패션 편 해갖고 편수가 좀 쭉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성우들께서 과거에 우리 라디오 광고, 라디오였던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에 쓰는 어떤 그런 도구들 얘기를 하는 거죠. 파도 소리,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우리 ASMR이나 아니면 그런 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서 실제 틀어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차용을 해서 실제 크리에이티브 요소에 좀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도 소리 내려고 콩과 쌀을 사용해서 파도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손전등과 바구니를 사용해서, 자, 나뭇잎 그림자를 음향과 조명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풀빌라 펜션이 아니라 공원 정자에서 촬영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진짜 풀빌라 펜션 같은 데 보면 약간 그 정자 같은 느낌의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약간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약간 이미지만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 대신, 진짜 풀빌라를 갈 수 없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촬영하는 어떤 형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겠지만 되게 재미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세이브된 금액들을, 그러니까 세이브된 비용들을, 자, 고객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야놀자가 조금 더 우리 고객들과, 소비자들과, 그러니까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자, 어떤 재미적인, 유머적인 소구를 활용해서, 자, 접근했던 캠페인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놀자나 여기어 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약간 사실 숙박 어플이라는 게 자체가, 이건 약간 저의 또 다른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은 약간 좀 재미있는 요소로 접근하는 것들이 다소 약간 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 수업 때는 설명해 드렸었는데, 제가 아마 미디어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어 때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의 어떤 노출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숙박 어플 같은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재밌는 유머 소고를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업종의 특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놀자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 관련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잠깐, 자, 이제 40분이 벌써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캠페인부터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